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영혼을 갉아먹고 당신의 모든 반응과 감정의 동요를 먹이 삼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진정한 힘. 나르시시스트에게 주었던 감정적인 먹이를 끊어냈을 때 비로소 당신이 되찾게 될 바로 그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깊은 울림과 치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감정적으로 굶주리게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까요? 첫째, 그들의 거짓된 힘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필요도, 그들의 행동이 왜 상처가 되는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감정적인 침묵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고요하고 단단한 감정적 침묵.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격렬한 싸움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그들이 쌓아올린 힘의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화 속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혼돈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대본은 언제나 드라마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당신이 그 혼돈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들은 대사를 잃어버린 배우처럼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그들은 마치 금단 증상을 겪는 중독자처럼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의 마약이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확인 도장이었고 당신의 무너짐은 그들에게 우월감과 지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순간 그들이 관계 위에 세워놓은 모든 환상은 힘을 잃고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돌아와 설명하고 해명하고 애원하거나 심지어 분노하며 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라도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통제력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은 당신에게서 빌려온 것이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수동 공격적인 말에 반응하는 대신 침묵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피부로 느낍니다. 거짓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그들은 내면의 공황에 빠집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결코 믿고 싶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 붕괴의 서막입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된 당신의 모습에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침착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당신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자신을 의심하며 끝없이 해명하던 예전의 당신에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자아를 채워주는 먹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 겁니다.
당신의 변화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순수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기류를 감지하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아끼던 무기, 즉 당신을 올가매던 감정의 목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로 그들의 조종수를 살아있게 만든 배터리이자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력 없이는 그들은 텅 빈 연료 탱크로 달리는 자동차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자서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과 얽혀 있을 때만 강해 보일 뿐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심지어 거짓된 친절까지 그들이 시도하는 모든 전략은 힘을 잃고 무력해집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수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경지에 이르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의 힘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기대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니 그들은 결과를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니까요. 솔직히 말해 그것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책임을 회피하며 정체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적 분리는 그들이 자신의 공허함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울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거울이 사라지자 그들은 수년간 도망쳐왔던 일그러진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반응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정체성마저 가지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침묵 속에서도 그 어떤 외침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둘째, 그들은 필사적이고 불안정해집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공급을 끊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침묵하면 그들이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불을 지핍니다. 당신의 감정적 거리는 그들의 무의미함을 비추는 거울과 같고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둥지둥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맹렬한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기분 하나하나에 즉각 반응하던 사람이 갑자기 닿을 수 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무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버튼을 누르면 반응이 나오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버튼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쓰던 전술들을 시도합니다. 비꼬는 말, 죄책감을 자극하는 행동, 가식적인 사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가 닿지 않습니다. 당신이 플러그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다시 연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의 절박함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단일 초도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절박함이 언제나 애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는 듯한 거짓되고 차분한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선물이나 친절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감성적인 이야기로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연기이며 미끼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낳기 위해 낚싯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의 산소를 빼앗고 있고 그들은 당신의 평정심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180도 뒤집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이 악역이 됩니다. 당신은 차갑고 냉정하며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 또한 전술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동정심을 얻지 못하면 죄책감이라도 얻어내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친절이 통하지 않으면 분노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항상 시끄러운 방식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묘합니다. 차가운 침묵,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말, 갑작스러운 잠수. 그들은 침묵으로 당신을 벌하면서 당신이 자신들을 그리워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침묵과는 다릅니다. 당신의 침묵은 평화이지만 그들의 침묵은 독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을 조롱하고 그러다 다시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불안정한 행동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통제력마저 쉬어버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선택을 방어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형태의 감정 에너지라도 그들을 재충전시킵니다. 당신의 해명은 그들에게 다시 다가와도 좋다는 허가증이 되고 당신의 반응은 당신에게 그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꿋꿋이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굴든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든 당신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을 잠재울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이미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존중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라 또 다른 조종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친구들을 통해 당신에게 접근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드는 연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연인을 과시하며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소음일 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드라마 속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장치일 뿐입니다. 셋째, 마침내 짙은 안개가 걷히고 선명함이 돌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완전히 회수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으로 당신은 비로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희망, 변명, 혹은 자책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보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그 패턴이 무엇이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었고 보살핌이 아니라 통제였으며
동반자 관계가 아닌 권력 게임이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의 순간, 이것이 바로 당신의 돌파구입니다. 과거의 대화들, 끝없는 논쟁들, 스스로를 의심하며 보냈던 수많은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이제 그 기억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건강한 분노를 일깨웁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각성의 분노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당신의 친절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는지, 어떻게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죄책감을 느끼게 했는지, 모든 사과에 어떻게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그 모든 그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힘은 몇 배로 커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라는 자책을 멈추고 나는 너무 관대했고 너무 많이 용서했으며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었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진심을 다해 다가갔지만 상대는 애초에 당신과 동등한 마음으로 만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선명함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란스럽고 지쳐버린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집중하고 예리하며 마침내 그 게임을 밖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명함은 당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실시간으로 감정적 조종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맴도는 대화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무시했던 위험 신호들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상대의 말투가 바뀌는 것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모욕을 내면화하지 않고 그들의 전술을 분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힘입니다. 선명함은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를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애초에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건적이었고 연기였으며 철저히 거래에 기반한 관계였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주었지만 그들은 감정적 공급을 착취했습니다. 이제 가면이 떨어지고 나니 후회가 아닌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전 본래의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었던 당신, 말 한마디, 메시지 하나, 결정 하나에 전전긍긍하지 않았던 당신. 그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란의 더미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선명함과 함께 그 본래의 당신이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평화를 지키는 용기 있는 여정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영혼을 갉아먹고 당신의 모든 반응과 감정의 동요를 먹이 삼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진정한 힘. 나르시시스트에게 주었던 감정적인 먹이를 끊어냈을 때 비로소 당신이 되찾게 될 바로 그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깊은 울림과 치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감정적으로 굶주리게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까요? 첫째,
그들의 거짓된 힘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필요도, 그들의 행동이 왜 상처가 되는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감정적인 침묵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고요하고 단단한 감정적 침묵.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격렬한 싸움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그들이 쌓아올린 힘의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화 속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혼돈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대본은 언제나 드라마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당신이 그 혼돈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들은 대사를 잃어버린 배우처럼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그들은 마치 금단 증상을 겪는 중독자처럼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의 마약이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확인 도장이었고 당신의 무너짐은 그들에게 우월감과 지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순간 그들이 관계 위에 세워놓은 모든 환상은 힘을 잃고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돌아와 설명하고 해명하고 애원하거나 심지어 분노하며 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라도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통제력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은 당신에게서 빌려온 것이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수동 공격적인 말에 반응하는 대신 침묵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피부로 느낍니다. 거짓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그들은 내면의 공황에 빠집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결코 믿고 싶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 붕괴의 서막입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된 당신의 모습에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침착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당신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자신을 의심하며 끝없이 해명하던 예전의 당신에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자아를 채워주는 먹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 겁니다. 당신의 변화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순수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기류를 감지하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아끼던 무기, 즉 당신을 올가매던 감정의 목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로 그들의 조종수를 살아있게 만든 배터리이자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력 없이는 그들은 텅 빈 연료 탱크로 달리는 자동차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자서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과 얽혀 있을 때만 강해 보일 뿐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심지어 거짓된 친절까지 그들이 시도하는 모든 전략은 힘을 잃고 무력해집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수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경지에 이르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의 힘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기대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니 그들은 결과를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니까요. 솔직히 말해 그것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책임을 회피하며 정체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적 분리는 그들이 자신의 공허함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울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거울이 사라지자 그들은 수년간 도망쳐왔던 일그러진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반응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정체성마저 가지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침묵 속에서도 그 어떤 외침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둘째, 그들은 필사적이고 불안정해집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공급을 끊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침묵하면 그들이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불을 지핍니다. 당신의 감정적 거리는 그들의 무의미함을 비추는 거울과 같고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둥지둥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맹렬한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기분 하나하나에 즉각 반응하던 사람이 갑자기 닿을 수 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무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버튼을 누르면 반응이 나오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버튼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쓰던 전술들을 시도합니다. 비꼬는 말, 죄책감을 자극하는 행동, 가식적인 사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가 닿지 않습니다. 당신이 플러그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다시 연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의 절박함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단일 초도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절박함이 언제나 애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는 듯한 거짓되고 차분한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선물이나 친절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감성적인 이야기로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연기이며 미끼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낳기 위해 낚싯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의 산소를 빼앗고 있고 그들은 당신의 평정심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180도 뒤집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이 악역이 됩니다. 당신은 차갑고 냉정하며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 또한 전술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동정심을 얻지 못하면 죄책감이라도 얻어내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친절이 통하지 않으면 분노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항상 시끄러운 방식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묘합니다. 차가운 침묵,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말, 갑작스러운 잠수. 그들은 침묵으로 당신을 벌하면서 당신이 자신들을 그리워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침묵과는 다릅니다. 당신의 침묵은 평화이지만 그들의 침묵은 독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을 조롱하고 그러다 다시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불안정한 행동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통제력마저 쉬어버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선택을 방어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형태의 감정 에너지라도 그들을 재충전시킵니다. 당신의 해명은 그들에게 다시 다가와도 좋다는 허가증이 되고 당신의 반응은 당신에게 그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꿋꿋이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굴든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든 당신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을 잠재울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이미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존중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라 또 다른 조종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친구들을 통해 당신에게 접근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드는 연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연인을 과시하며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소음일 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드라마 속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장치일 뿐입니다. 셋째, 마침내 짙은 안개가 걷히고 선명함이 돌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완전히 회수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으로 당신은 비로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희망, 변명, 혹은 자책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보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그 패턴이 무엇이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었고 보살핌이 아니라 통제였으며 동반자 관계가 아닌 권력 게임이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의 순간 이것이 바로 당신의 돌파구입니다. 과거의 대화들, 끝없는 논쟁들, 스스로를 의심하며 보냈던 수많은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이제 그 기억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건강한 분노를 일깨웁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각성의 분노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당신의 친절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는지, 어떻게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죄책감을 느끼게 했는지, 모든 사과에 어떻게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그 모든 그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힘은 몇 배로 커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라는 자책을 멈추고 나는 너무 관대했고 너무 많이 용서했으며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었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진심을 다해 다가갔지만 상대는 애초에 당신과 동등한 마음으로 만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선명함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란스럽고 지쳐버린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집중하고 예리하며 마침내 그 게임을 밖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명함은 당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실시간으로 감정적 조종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맴도는 대화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무시했던 위험 신호들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상대의 말투가 바뀌는 것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모욕을 내면화하지 않고 그들의 전술을 분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힘입니다. 선명함은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를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애초에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건적이었고 연기였으며 철저히 거래에 기반한 관계였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주었지만 그들은 감정적 공급을 착취했습니다. 이제 가면이 떨어지고 나니 후회가 아닌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전 본래의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었던 당신, 말 한마디, 메시지 하나, 결정 하나에 전전긍긍하지 않았던 당신. 그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란의 더미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선명함과 함께 그 본래의 당신이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평화를 지키는 용기 있는 여정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영혼을 갉아먹고 당신의 모든 반응과 감정의 동요를 먹이 삼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진정한 힘. 나르시시스트에게 주었던 감정적인 먹이를 끊어냈을 때 비로소 당신이 되찾게 될 바로 그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깊은 울림과 치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감정적으로 굶주리게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까요? 첫째, 그들의 거짓된 힘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필요도 그들의 행동이 왜 상처가 되는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감정적인 침묵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고요하고 단단한 감정적 침묵.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격렬한 싸움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그들이 쌓아올린 힘의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화 속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혼돈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대본은 언제나 드라마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당신이 그 혼돈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들은 대사를 잃어버린 배우처럼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그들은 마치 금단 증상을 겪는 중독자처럼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의 마약이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확인 도장이었고, 당신의 무너짐은 그들에게 우월감과 지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순간, 그들이 관계 위에 세워놓은 모든 환상은 힘을 잃고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돌아와 설명하고, 해명하고, 애원하거나 심지어 분노하며 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라도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통제력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은 당신에게서 빌려온 것이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수동 공격적인 말에 반응하는 대신 침묵을 지킬 때마다 그들은 당신의 변화를 피부로 느낍니다. 거짓 비난에 맞서 자신을 방어하지 않기로 선택할 때마다 그들은 내면의 공황에 빠집니다. 당신의 침묵 속에서 그들은 결코 믿고 싶지 않았던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 붕괴의 서막입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된 당신의 모습에 그들은 혼란스러워합니다. 침착하고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새로운 당신을 그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들을 두렵게 만듭니다. 그들은 늘 불안에 떨고 자신을 의심하며 끝없이 해명하던 예전의 당신에게 익숙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의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자아를 채워주는 먹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할 겁니다. 당신의 변화에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이 행동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가면 뒤에는 순수한 공포가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변화의 기류를 감지하고 당신이 감정적으로 멀어지고 있음을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가장 아끼던 무기, 즉 당신을 올가매던 감정의 목줄이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고 있음을 직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진실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에너지 없이는 단 한순간도 강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로 그들의 조종수를 살아있게 만든 배터리이자 동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동력 없이는 그들은 텅 빈 연료 탱크로 달리는 자동차일 뿐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혼자서는 결코 강하지 않습니다.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과 얽혀 있을 때만 강해 보일 뿐입니다. 죄책감을 심어주거나 현실을 왜곡하는 가스라이팅, 심지어 거짓된 친절까지 그들이 시도하는 모든 전략은 힘을 잃고 무력해집니다. 왜일까요? 더 이상 자신을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수법이 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경지에 이르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닿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그들의 힘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가장 좋은 의미에서 예측 불가능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기대하는 반응을 주지 않으니 그들은 결과를 조종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을 미치게 만듭니다. 결국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게 만드니까요. 솔직히 말해 그것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평생 책임을 회피하며 정체성을 쌓아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감정적 분리는 그들이 자신의 공허함과 정면으로 마주하도록 만듭니다. 당신은 그들에게 단순한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거울은 사라졌습니다. 자신의 이미지를 통제하기 위해 사용했던 그 거울이 사라지자 그들은 수년간 도망쳐왔던 일그러진 자기 자신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단순히 반응을 멈춘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들의 정체성마저 가지고 떠나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해방입니다. 그리고 그 해방은 침묵 속에서도 그 어떤 외침보다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둘째, 그들은 필사적이고 불안정해집니다. 당신이 감정적인 공급을 끊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침묵하면 그들이 물러설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침묵은 그들에게 불을 지핍니다. 당신의 감정적 거리는 그들의 무의미함을 비추는 거울과 같고 그들은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허둥지둥 발버둥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그들의 내면은 맹렬한 소용돌이에 휩싸입니다. 자신의 기분 하나하나에 즉각 반응하던 사람이 갑자기 닿을 수 없고 흔들리지 않으며 무심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버튼을 누르면 반응이 나오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버튼들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평소에 쓰던 전술들을 시도합니다. 비꼬는 말, 죄책감을 자극하는 행동, 가식적인 사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당신에게 가 닿지 않습니다. 당신이 플러그를 뽑아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다시 연결할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들의 절박함이 시작됩니다. 그들은 단일 초도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가 되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절박함이 언제나 애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을 이성적으로 설득하려는 듯한 거짓되고 차분한 목소리로 나타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선물이나 친절한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은 자신이 얼마나 변했는지에 대한 감성적인 이야기로 포장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연기이며 미끼일 뿐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반응을 낳기 위해 낚싯대를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무관심은 그들의 산소를 빼앗고 있고 그들은 당신의 평정심을 깨뜨리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상황을 180도 뒤집어 버릴지도 모릅니다. 이제 당신이 악역이 됩니다. 당신은 차갑고 냉정하며 무정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 또한 전술입니다. 진실이 아닙니다. 동정심을 얻지 못하면 죄책감이라도 얻어내려는 시도입니다. 당신이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지 않는다면 당신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느끼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가식적인 친절이 통하지 않으면 분노가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항상 시끄러운 방식은 아닙니다. 때로는 미묘합니다. 차가운 침묵, 교묘하게 깎아내리는 말, 갑작스러운 잠수. 그들은 침묵으로 당신을 벌하면서 당신이 자신들을 그리워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들의 침묵은 당신의 침묵과는 다릅니다. 당신의 침묵은 평화이지만 그들의 침묵은 독입니다. 당신은 그들의 행동이 극과 극을 오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는 당신을 그리워하는 듯한 문자를 보내다가도 다음 순간에는 소셜미디어에서 당신을 조롱하고 그러다 다시 사라집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내면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감정 세계의 중심이 되지 않고서는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의 불안정한 행동은 당신에 대한 통제력뿐만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통제력마저 쉬어버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지점에서 자신을 설명하고 자신의 선택을 방어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그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어떤 형태의 감정 에너지라도 그들을 재충전시킵니다. 당신의 해명은 그들에게 다시 다가와도 좋다는 허가증이 되고 당신의 반응은 당신에게 그들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니 꿋꿋이 당신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혼란스럽게 굴든 얼마나 예측 불가능하게 행동하든 당신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당신은 그들의 혼돈을 잠재울 책임이 없습니다. 당신의 경계를 설명할 의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경계를 이미 충분히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단지 존중하지 않을 뿐입니다. 그들의 절박함은 도움을 요청하는 외침이 아니라 또 다른 조종 전략일 뿐입니다. 당신이 반응을 거부할 때마다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행동이 낳은 결과를 스스로 감당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변 친구들을 통해 당신에게 접근하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를 피해자로 당신을 가해자로 만드는 연극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새로운 연인을 과시하며 당신의 질투심을 유발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소음일 뿐입니다.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닌 드라마 속으로 당신을 다시 끌어들이기 위해 고안된 장치일 뿐입니다. 셋째, 마침내 짙은 안개가 걷히고 선명함이 돌아옵니다. 나르시시스트에게서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완전히 회수했을 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오랜만인 것 같은 느낌으로 당신은 비로소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기 시작합니다. 희망, 변명, 혹은 자책이라는 렌즈를 통해 그들의 행동을 보던 것을 멈추게 됩니다. 당신은 그 패턴이 무엇이었는지 그 본질을 꿰뚫어 보게 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조종이었고 보살핌이 아니라 통제였으며 동반자 관계가 아닌 권력 게임이었다는 것을요. 이 깨달음의 순간 이것이 바로 당신의 돌파구입니다. 과거의 대화들, 끝없는 논쟁들, 스스로를 의심하며 보냈던 수많은 순간들을 돌아봅니다. 이제 그 기억들은 당신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 안에 건강한 분노를 일깨웁니다. 이것은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당신을 잠에서 깨우는 각성의 분노입니다. 마침내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당신의 친절을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로 사용했는지, 어떻게 당신의 말을 교묘하게 비틀어 죄책감을 느끼게 했는지, 모든 사과에 어떻게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그 모든 그림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누구를 탓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마주하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당신의 힘은 몇 배로 커집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내가 너무 감정적이었나? 라는 자책을 멈추고 나는 너무 관대했고 너무 많이 용서했으며 너무 쉽게 마음을 내어주었다는 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은 진심을 다해 다가갔지만 상대는 애초에 당신과 동등한 마음으로 만날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선명함은 당신의 정체성을 다시 세웁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혼란스럽고 지쳐버린 과거의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제 집중하고 예리하며 마침내 그 게임을 밖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선명함은 당신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당신을 보호합니다. 당신은 실시간으로 감정적 조종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맴도는 대화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무시했던 위험 신호들을 즉시 알아차립니다. 상대의 말투가 바뀌는 것을 들었을 때 반응하는 대신 관찰하게 됩니다.
더 이상 그들의 모욕을 내면화하지 않고 그들의 전술을 분석하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힘입니다. 선명함은 당신의 인생 이야기를 다시 씁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를 실패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관계는 애초에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조건적이었고 연기였으며 철저히 거래에 기반한 관계였습니다. 당신은 사랑을 주었지만 그들은 감정적 공급을 착취했습니다. 이제 가면이 떨어지고 나니 후회가 아닌 해방감을 느낍니다. 그들이 당신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기 전 본래의 당신이 누구였는지를 기억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직감을 믿었던 당신, 말 한마디, 메시지 하나, 결정 하나에 전전긍긍하지 않았던 당신. 그 사람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혼란의 더미 아래에 묻혀 있었을 뿐입니다. 이제 선명함과 함께 그 본래의 당신이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강력한 모습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평화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 평화를 지키는 용기 있는 여정을 안녕하세요. 마음의 지혜를 탐구하는 시간입니다. 혹시 당신의 모든 에너지를 끊임없이 빨아들이는 관계 속에 갇혀 있다고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영혼을 갉아먹고 당신의 모든 반응과 감정의 동요를 먹이 삼아 살아가는 사람. 우리는 그들을 나르시시스트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는 힘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진정한 힘. 나르시시스트에게 주었던 감정적인 먹이를 끊어냈을 때 비로소 당신이 되찾게 될 바로 그 힘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비슷한 아픔을 겪는 다른 누군가에게도 깊은 울림과 치유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나누는 마음으로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당신의 삶을 되찾는 첫걸음을 함께 내디뎌 보겠습니다. 나르시시스트를 감정적으로 굶주리게 만들었을 때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가 시작될까요? 첫째, 그들의 거짓된 힘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더 이상 소리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눈물을 흘릴 필요도, 그들의 행동이 왜 상처가 되는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 바로 감정적인 침묵입니다. 그것뿐입니다. 의도적으로 유지하는 고요하고 단단한 감정적 침묵. 이것이야말로 그 어떤 격렬한 싸움보다 더 빠르고 확실하게 그들이 쌓아올린 힘의 환상을 산산조각냅니다. 나르시시스트는 평화 속에서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혼돈과 갈등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합니다. 그들의 대본은 언제나 드라마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당신이 그 혼돈의 무대에서 내려오는 순간 그들은 대사를 잃어버린 배우처럼 허둥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반응을 멈출 때 그들은 마치 금단 증상을 겪는 중독자처럼 극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당신의 반응은 그들의 마약이었습니다. 당신의 감정은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확인 도장이었고 당신의 무너짐은 그들에게 우월감과 지배감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감정의 고리를 끊어내는 순간 그들이 관계 위에 세워놓은 모든 환상은 힘을 잃고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한다는 점을 이용했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돌아와 설명하고 해명하고 애원하거나 심지어 분노하며 싸워주기를 기대했습니다. 왜냐고요?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힘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고통 속에서라도 감정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한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혹독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들의 통제력은 진짜가 아니었다는 사실. 그것은 당신에게서 빌려온 것이었다는 진실 말입니다. 그들이 던지는 수동 공격적인 말에